혹시 스스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욕구도, 남성성도, 예전의 그 활력도 느끼지 못하면서 말이죠.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의학계에서 중장년과 노년층 남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바꾸는데 힘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과 생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 들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늙었으니 욕구도, 활력도 필요 없겠지라며 스스로를 가두곤 했죠. 하지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74세 상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그는 제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의 눈에는 무거운 짐과 체념이 가득했죠. 상민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을 계기로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그 변화는 그의 부부관계는 물론 삶 전체를 되살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작은 행동이 그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이상 남성으로서의 존엄, 건강,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3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노후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법.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셋째,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를 회복하는 따뜻한 비결. 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가 넘었으니 이제 욕구 같은 건 없어도 괜찮겠지. 아니면 자위가 왠지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행동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 노년층 남성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7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억누르고 계시죠. 오늘 그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습니다. 72세 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철 씨는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거의 끊긴 지 오래였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자위 같은 건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자위를 부끄러운 짓이라며 완전히 멀리했죠.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영철 씨처럼
많은 분들이 자위는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은 나이 들수록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생리적 욕구를 느끼고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70세 이상 남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0%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잘못된 자위 습관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은 전립선 건강을 해치거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죠. 75세 민재 씨는 젊은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다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는 박사님, 그냥 참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겁니다. 민재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주 1, 2회 체력에 맞는 빈도로 자위를 시작했고 3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몸이 가볍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웃음이 늘었어요. 그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죠. 자위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자위는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70세 경수 씨는 처음엔 제 조언을 듣고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며 웃었죠.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를 시도했고 한 달 뒤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편안해질 줄 몰랐어요. 잠도 잘 자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경수 씨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삶의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자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편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견에 갇혀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편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믿는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치며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70대, 8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와 성생활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오해들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어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장벽을 함께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오해는 70세가 넘으면 욕구가 없어야 정상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6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젊은 시절만큼 왕성하지 않을지 몰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78세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박사님, 저는 욕구가 있으면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죠. 그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느라 아내와의 대화도 어색해졌고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말씀드렸죠. 민수 씨, 욕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민수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전화로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제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욕구를 부정하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욕구를 느끼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오해는 자위는 수치스럽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서 특히 깊이 뿌리내린 오해예요. 자위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자위는 엔도르핀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75세 재호 씨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재호 씨는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잠도 못 자는 건가 라고 한숨 쉬었죠. 그는 자위를 젊은이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설명했죠. 재호 씨, 자위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재호 씨는 망설이다가 주 1,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시도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네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이고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편안한 잠을 주무셨나요? 자위에 대한 부끄러움,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 번째 오해는 성생활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성생활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오해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70대 부부 중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이들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1세 동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동호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이 줄어들면서 점점 서로가 낯설어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이제 그냥 룸메이트 같아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에게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아내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는 거였죠. 2달 뒤 동호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해요. 손잡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서로에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성생활을 포기하면 감정적 유대도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 어떤 스킨십을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본 게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 세 가지 오해 욕구는 없어야 정상, 자위는 부끄럽다. 성생활은 젊은이들만에 걷는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예요.
하지만 이 오해들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오해가 자리 잡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오해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다른 중요한 오해들을 파헤치며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욕구와 성생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봤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더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어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지켜봤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두 가지 오해를 함께 풀어보며 여러분이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되찾는 길을 찾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번째 오해는 나이 들수록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욕구를 숨기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욕구를 억누르는 건 스트레스와 우울증, 심지어 불면증까지 부를 수 있어요. 71세 동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수 씨는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그냥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욕구가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 그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느라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이유 없는 짜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죠. 동수 씨, 욕구를 억누르는 건 몸과 마음의 독이에요.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주 1, 2회 체력에 맞는 안전한 자위를 권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3개월 뒤 동수 씨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잠도 잘 자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죠. 연구에 따르면 욕구를 억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우울증 위험이 25% 높아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자위는 엔도르핀을 분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오해는 욕구가 사라져야 진정으로 성숙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성숙함을 욕구를 없애는 것으로 착각하시죠.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욕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조화롭게 관리하는 거예요. 80세 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철민 씨는 몇 년 전 아내와의 스킨십이 거의 사라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욕구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철민 씨, 아내와 하루 5분이라도 손을 잡거나 포옹해보세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삶이에요. 철민 씨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와 손잡기, 포옹 같은 스킨십을 늘려갔습니다. 2달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기분이에요.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은 듯 했죠.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20%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욕구를 존중하는 건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자신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가요? 혹시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두 가지 오해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욕구가 없어야 성숙하다는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걸 깨닫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수 씨와 철민 씨처럼 작은 용기 하나로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되살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 욕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이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 과학적인 시각에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욕구와 성생활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관점에서 이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 살펴볼게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신체적 이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자위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아진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조직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증거입니다. 73세 용팔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용팔 씨는 몇 년 전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고생했어요.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며 불편함을 호소하던 그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문제는 그냥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팔 씨, 몸을 움직이고 건강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주 1, 2회 체력에 맞는 자위를 권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3개월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소변이 훨씬 편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얼굴엔 안도감과 자신감이 가득했죠. 정기적인 자위는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최근에 몸이 가볍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위는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성적 활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1, 2회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70대 남성은 심장병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74세 민철 씨는 평소 혈압이 높아 걱정이 많았어요. 그는 박사님, 약만 먹으면 되지.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민철 씨,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민철 씨는 주저하며 시작했고 2달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전했어요. 박사님, 혈압이 안정됐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더 튼튼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정신적 이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위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70세 경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경수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잠도 못 자는 건가 라고 한숨 쉬었죠. 그는 자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경수 씨, 자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선물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경수 씨는 망설이다가 주 1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시작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네요.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어요. 더 놀라운 건 경수 씨가 단순히 잠만 잘 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했죠.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이고 수면의 질을 30% 향상시킵니다. 게다가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삶의 의욕도 커집니다. 72세 영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자위를 시작한 뒤 박사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여러분은 최근 언제 깊은 잠을 주무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본 게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신체적, 정신적 이점들은 단순히 숫자나 연구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팔 씨, 민철 씨, 경수 씨, 영민 씨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더 밝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그걸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다음으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부부 관계와 사회적 연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점, 즉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85세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작은 스킨십 하나가 부부 관계와 삶 전체를 어떻게 되살려내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연결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이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68세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민호 씨는 몇 년 전 아내와의 스킨십이 줄어들면서 점점 서로가 낯설어졌다고 했어요. 그는 제 진료실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우리는 이제 각방을 쓰다시피 해요.
아내와 대화도 거의 없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외로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호 씨, 하루 5분이라도 아내와 손을 잡아보세요. 말없이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 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용기를 내서 매일 저녁 아내와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2달 뒤 그는 웃으며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해요. 요즘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게 꼭 새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25% 높인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입니다. 스킨십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줄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 배우자와 손을 잡아보셨나요? 스킨십의 힘은 부부 관계를 넘어 더 넓은 사회적 연결로 이어집니다. 70세 영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영수 씨는 은퇴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는 박사님, 요즘은 친구도 가족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며 무거운 마음을 털어놨죠. 저는 그에게 부부간의 스킨십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어요. 영수 씨, 아내와 하루 5분 포옹해보세요.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퍼져나갈 거예요. 영수 씨는 아내와 매일 아침 포옹을 시작했고 3개월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와 가까워지니까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졌어요. 요즘은 동네 모임에도 나가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스킨십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이는 자신감을 북돋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영수 씨처럼 작은 손길 하나가 삶 전체를 더 밝게 비출 수 있죠. 여러분은 최근 언제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더 놀라운 건 스킨십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유지하는 이들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28% 낮습니다. 이는 스킨십이 뇌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72세 재민 씨는 치매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많았어요. 그는 박사님, 저도 언젠가 기억을 잃을까봐 두려워요라고 털어놨죠. 저는 그에게 아내와의 스킨십을 늘리라고 조언했어요. 재민 씨, 스킨십은 뇌에도 좋은 운동이에요. 아내와 손잡기, 포옹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재민 씨는 매일 저녁 아내와 10분간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아내와 대화하면서 예전 기억들이 더 생생해졌어요. 스킨십은 단순히 감정적 연결을 넘어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최근 언제 배우자와 따뜻한 순간을 공유하셨나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회적, 관계적 이점들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민호 씨, 영수 씨, 재민 씨처럼 작은 스킨십 하나가 부부 관계를 되살리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까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킨십은 사랑과 존중의 언어예요. 여러분도 이 언어를 다시 꺼내 쓸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최근 배우자나 소중한 사람과 어떤 따뜻한 순간을 나눠보셨나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보세요. 다음으로 이 모든 이점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오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 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이점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작은 습관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봐 왔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나눠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삶을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안전한 빈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70세 이상이라면 자위는 주 1, 3회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절대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만약 심장질환이나 전립선 문제 같은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면 꼭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76세 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병철 씨는 몇 년 전 젊은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 자위를 과도하게 하다 피로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나이에 자주 하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병철 씨,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주 2회 정도로. 몸이 편안한 빈도를 찾아보세요. 병철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주 2회로 조절했고 2개월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피곤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상쾌해요.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빈도의 자위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편안한 빈도를 찾아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두 번째로, 테스토스테론을 돕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들은 노후의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호두, 석류, 굴, 달걀, 그리고 아연과 비타민 D3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줌 호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석류 주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24%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2세 상호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상호 씨는 평소 피로감이 심해서 하루 종일 무기력했어요. 그는 박사님,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늙은 건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상호 씨, 매일 아침 석류 주스 한 잔과 호두 한 줌을 드셔보세요. 큰돈 들이지 않아도 몸이 달라질 거예요. 상호 씨는 매일 아침 식단에 석류 주스와 호두를 추가했고 3개월 뒤 그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에너지가 넘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네요.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가득했어요. 굴과 달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굴은 아연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달걀은 비타민 D3와 단백질로 근육 유지에 기여하죠. 연구에 따르면 아연 섭취를 늘린 70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상승했다고 해요. 74세 민수 씨는 달걀을 매일 아침 삶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박사님,
그냥 달걀 하나가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요즘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호두 한 줌이나 달걀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작은 식단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이런 실천 방법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병철 씨, 상호 씨, 민수 씨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고 생기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이런 건강한 습관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한 빈도와 영양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 이점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작은 습관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하루를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회음부 자극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남성 케겔 운동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항문을 조였다가 천천히 풀었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10분, 3세트면 충분해요. 이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소변 조절력을 높이며 심지어 자신감까지 북돋워줍니다. 74세, 재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재영 씨는 몇 년 전부터 소변 줄기가 약해져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는 제 진료실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재영 씨, 작은 운동 하나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케겔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재영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케겔 운동을 시작했어요. 2달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소변 줄기가 강해졌고 요즘은 자신감도 생겼어요.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3개월 꾸준히 한 남성은 소변 조절력이 30% 개선되고 전립선 건강도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특별한 장비도 큰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혹은 잠들기 전에 누워서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 5분 투자해서 케겔 운동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케겔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 돕는 게 아니에요. 75세 민철 씨는 케겔 운동을 시작한 뒤, 박사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죠. 이 운동은 자신감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루 5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려면 일상에서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78시간의 깊은 잠을 목표로 해보세요.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대신 매일 15분이라도 가볍게 산책해보세요. 70세 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태수 씨는 평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그는 박사님, 요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그냥 나이 탓인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태수 씨, 매일 저녁 15분이라도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아내와 함께라면 더 좋아요. 태수 씨는 아내와 저녁 산책을 시작했고 2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가볍고 아내와 대화도 늘었어요. 요즘은 산책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산책은 혈액순환을 20%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0%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태수 씨처럼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마음과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이런 생활 습관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72세 영민 씨는 매일 물 한 병을 챙겨 마시고 저녁에 10분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는 박사님, 이렇게 쉬운 걸로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생기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도전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욕구가 있는데 아내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85세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부부들을 만나며 작은 대화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배우자와 더 깊은 유대를 쌓고 서로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중으로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왜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60세 이후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질건조나 통증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이를 모르고 배우자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오해하곤 하죠. 69세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수 씨는 몇 년 전 아내와의 성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멀어진 걸까요? 그의 목소리엔 상실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영수 씨, 아내의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건 대화와 따뜻한 스킨십이에요. 저는 영수 씨에게 성적인 접촉 대신 포옹과 손잡기로 시작해보라고 권했어요. 2달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아내와 더 가까워졌어요.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영수 씨 부부는 매일 저녁 10분씩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고 그 작은 손길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되살렸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이해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대화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하지만 이 대화는 절대 강요나 요구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보, 우리 예전처럼 손잡고 산책할까? 같은 간단한 제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71세 민호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어색해져 침묵이 일상이었어요. 그는 박사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져요 라고 털어놨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민호 씨,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말로요. 민호 씨는 매일 저녁 아내와 5분씩 차를 마시며 가볍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3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웃으며 바라봐요. 그냥 손잡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정기적인 대화는 정서적 유대감을 20% 높이고 관계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눠보시겠어요? 작은 질문 하나가 부부 사이에 벽을 허물 수 있답니다. 대화와 함께 비성적인 스킨십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퐁, 손잡기, 함께 목욕하기, 혹은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스킨십은 성적인 접촉 없이도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70세, 재민 씨는 아내가 폐경 후 성적인 접촉을 불편해하자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비성적인 스킨십을 제안했어요. 재민 씨, 아내와 함께 목욕하거나 잠들기 전 5분 포옹해보세요. 그 따뜻함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재민 씨는 매일 밤 아내와 포옹하며 잠드는 습관을 들였고 2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줘요. 그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성적인 스킨십은 부부의 관계 만족도를 20%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73세 병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 조용한 시간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오늘 밤 배우자와 포옹하는 5분을 가져보시겠어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큰 따뜻함을 줄지 상상해보세요. 이런 대화와 스킨십은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영수 씨, 민호 씨, 재민 씨, 병철 씨처럼 작은 노력 하나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되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따뜻한 순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보세요. 다음으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와 실천 제안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후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돌아보고 그 오해를 깨는 법, 그리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삶을 되찾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85세의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밝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내디뎌 볼까요? 남자는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멈추고 욕망을 잃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걸 포기할 때 늙습니다. 80세 철민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몇 년 전 아내와의 거리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조언으로 스킨십과 케겔 운동을 시작한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아내와 손잡는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를 바꿨어요. 철민 씨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았고 그의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더 밝게 비출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지금 내딛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째, 매일 자신의 감정을 감정일기에 3문장씩 적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나를 웃게 했는지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충분해요. 이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 거예요. 둘째, 오늘 밤 케겔 운동 5분을 해보세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10번씩 3세트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셋째, 배우자와 손잡고 5분 대화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72세 영민 씨는 이 세 가지를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렇게 쉬운 걸로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모든 여정은 여러분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하고 욕망하고 살아 숨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곳은 판단 없는 경청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